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 나는 솔로 11기의 영수, 그리고 현숙, 정숙 이 세 분의 2대1 데이트 장면을 좀 볼게요. 2대1 데이트 장면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보면서 각 인물들이 어떻게 얽혀가는지 그 내용을 좀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2대1 데이트다 보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는 장면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난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도 좀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보겠습니다. 이게 뭐가 났는데 더 커졌어. 주말 좀 쉬면 괜찮아질까 해가지고 주말에 뭐 책도 보고 이러면서 좀 쉬었는데 더 커졌어요. 코수염을 좀 기를 걸 그랬나봐요. 아무튼 좀 봅시다. 처음엔 역시나 침묵이 흐르고 현숙 씨가 운전하기 힘들지 않냐 이제 그런 식으로 처음에 물꼬를 트거든요. 현숙 씨가 운전하기 불편하죠. 그리고 영수 씨가 뭐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목소리가 일단 좀 크지 않은 편이고 운전 중이다 보니까 이게 묻혀버려요. 그러니까 정숙 씨가 여기서 그러니까 힘들 것 같아 이러면서 현숙 씨의 말에 리액션을 하거든요. 근데 1대1 데이트를 보시면 정숙 씨가 가지는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또 정숙 씨의 문제점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게 정숙 씨의 이런 면을 좋아하고 이런 면에 안심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상을 가리는 거지 장단점으로 분류되진 않는데 어쨌건 지금 이 데이트에서는 조금 단점으로 보여질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면인데 그게 뭐냐면 정숙 씨의 리액션 자체가 가지는 문제예요. 그게 이제 세 가지인데 하나는 너무 빨라. 두 번째는 너무 단조로워.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리액션의 태도만이 아니라 내용 자체가 너무 전부 같은 방향성을 가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리액션이 너무 빠르다는 건 뭐냐면 상대가 어떤 컨텐츠가 있을 때 그 컨텐츠를 잘 못 들어요. 특히나 상대가 내향적이면 더 못 들어. 이건 제가 다른 리액션 강의에서도 말씀을 몇 번 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외향적인 사람들은 내가 리액션으로 그래요 맞아요 나도 그거 해봤는데 그거 재밌더라 하면서 중간중간에 말을 끼어들어도 외향적인 사람은 괜찮아. 거기에 따라서 말이 또 다른 면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얘기를 자기가 하려던 말을 잘 하거든요. 근데 내형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중간에 이렇게 리액션을 강하게 하면 그 말에 그냥 자기 말을 살짝 묻어서 그냥 그 말을 끝내버려. 입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를 그렇게 재밌어하고 그렇게 뭐랄까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가 리액션을 말로 막 해가지고 받아쳐줘요. 그럼 내향적인 사람에서는 어때? 내향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사람이 말해주니까 편하지. 그러니까 입을 다물어. 리액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는 그냥 리액션이었을 뿐이야. 그럼 리액션을 하는 사람도 입을 다물어. 그러면 어떻게 돼? 침묵이 다시 흐르기 시작해버리지.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한테 리액션을 할 때는 그 사람의 말 중간에는 웃으면서 그냥 고개 끄덕이면 돼. 소리가 안 나는 리액션을 해주면 돼. 그 사람이 문단이 끝났을 때 그때 내가 말을 하면서 끼어드는 건 좋지. 그게 이제 지금 정숙 씨의 리액션이 너무 빠르게 치고 들어가고 그게 상대의 말을 끊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영수 씨가 바라는 건 뭐예요? 나는 조용히 집중해서 운전에 올인하고 운전에 몰입하고 정숙 씨랑 현숙 씨가 그냥 알아서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침묵 이대로 가거나 제일 좋은 건 이 두 사람이 그냥 알아서 대화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현숙 씨가 영수 씨한테 말을 걸었어도 정숙 씨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면서 말을 끼어들어주는 순간 영수 씨는 굳이 내가 말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의식 차원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굳이 내가 말을 끼어들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두 사람이 대화를 한 건 아닌데 정숙 씨가 그러니까 힘들 것 같다라고 현숙 씨 말에 그냥 한마디 얹으면서 그냥 동의하고 그냥 분위기를 나쁘지 않게 가져가려는 일종의 리액션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게 영수 씨 입장에서는 한 발 빼게 만드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는 이런 부분을 조금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긴 해요. 리액션이 너무 세게 들어가도 안 돼. 그냥 리액션이 밝고 세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상대의 입을 막을 수가 있어. 상대의 컨텐츠를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수 씨의 대화를 잘 보면 어떤 말을 하고 상대의 어떤 말을 듣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컨텐츠의 확장이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했던 대화에서 전혀 다른 곳으로 막 확 튀지 않아. 그냥 그 말에서 거기에 관련된 말을 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중심을 잘 잡는 대화를 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틀에 박힌 대화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영수님이 고민하다가 어떤 새로운 질문을 떠올리거나 이렇게 해서 말은 해도 상대와 이렇게 대화를 티키타카를 할 때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주제에서 확 벗어나는 얘기를 하진 않지. 예를 들어서 이런 뽀드락지 나서 죽겠어요. 그럼 피부 얘기를 하지. 이렇게 난 거 로버트 드니로 닮았죠. 이런 얘기를 안 한다고. 영화 배우를 떠올리지 않는다고. 그게 영수 씨의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숙 씨도 지금 리액션이 너무 빠르다는 게 단점이에요.
특히나 영수 씨는 그런 이렇게 말하는 거를 편안해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더 여기서는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긴 하죠. 그리고 리액션이 좀 단조롭죠. 항상 하던 리액션을 하니까. 너무 오케이라고만 하니까 이게 상대 입장에서는 믿음이 잘 안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성향이 있죠. 근데 그게 정숙 씨가 나쁜 거냐? 그건 아니지. 이건 정숙 씨의 장점이기도 해요.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상대의 말에 호응을 해주면서 이 사람에게 말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불어줄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단지 영수님하고는 결이 안 맞지. 영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편안한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또 영수님이 정숙님을 지금 이성으로서 이렇게 호감을 느끼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런 리액션 부분이 분명히 장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으로만 나타나고 있는 면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정숙 씨가 그렇게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운전할 때 힘들 것 같다 할 때 영수 씨가 뭐라고 하거든요. 실은 제가 이걸 몇 번 돌려봤는데 결국 모르겠어. 그래서 자막에도 안 떴나 봐. 자막을 이렇게 쓰시는 분도 뭔가 계속 돌려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자막을 결국 못 달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건 되게 다행스러운데 금방 목적지에 도착해요. 여기라고 막 하면서 서로 다들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도착하고 나서 좀 대기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그 대기 시간에 다시 또 침묵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 조금 민망한 상황이 됐겠죠. 거기에서 현숙 씨가 웃음을 터뜨리니까 웃음을 터뜨린 현숙 씨를 보고 대화가 없는 상태였었겠죠? 근데 이제 영수 씨가 대기가 길어서 하면서 정숙님한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왜 웃었어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어쨌건 정적이 찾아왔으니까 현숙 씨가 웃었을 거고, 웃음에 대한 그 다음에 말이니까 그 앞에 오디오가 편집된 건 아니겠지. 그냥 원래 정적이었겠지. 근데 영수 씨는 그런 웃음에 대한 걸 묻기 전에 자기 생각부터 말했죠. 대기가 길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영수 씨는 대기가 너무 길다라는 생각에 계속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수 씨는 침묵을 좋아하진 않지, 기본적으로. 그런데 영수 씨 성격은 이전에 첫인상으로 골라서 영숙 씨와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에서도 내가 당신을 첫인상으로 골랐습니다. 그래서 내 컨텐츠 전달하고 끝이야. 시계를 봐.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그래서 영수 씨는 빨리 내가 무언가 수행해야 되는 걸 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거든요. 어쨌건 빨리 결론이 나와야 돼. 그래서 거기에는 그거를 도달하는 데까지는 경주마처럼 쭉 가가지고 답을 찾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대화도 그래. 격가지로 잘 안 빠지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런 대화의 성향이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대화가 길어지질 않을 거고 필요한 대화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격가지로 이끌고 이렇게 대화를 능수능란하게 이 사람이 대화의 사고를 열 수 있게 말을 이끌어주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빠르게 어떤 목적에 맞는 그런 대화를 같이 그 성격에 맞는 사람이거나가 영수 씨와 대화를 할 때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정숙 씨가 근데 그 정적이 왔을 때 현숙님 어때요? 라고 묻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정적이 왔을 때 하면서 약간 좀 그 정적 자체를 나쁘지 않은 것처럼 말을 하려다가 정숙 씨가 현숙 씨의 의견을 물어보는 쪽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순간 방향을 튼 것 같아요. 근데 저 말을 한 정숙 씨의 의도는 뭘까? 영수 씨를 좋게 포장해 주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있죠. 여기에서도 지금 패널들이 영수 씨가 리드를 좀 해주지 그런 말을 하거든요. 물론 남자의 역할은 아니지. 뭐 여자가 리드할 수도 있고 남자가 리드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서는 영수 씨가 지금 1대2 상황이다 보니까 좀 대화를 좀 리드하고 이러기를 패널들처럼 마치 그 역할을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정숙님은 지금 이 정적이 불편하다 이러면 영수님에게 어떤 짐을 지운다는 생각에 정적이어도 괜찮잖아요. 정적 좋잖아요. 라고 좀 포장해 주려고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현숙님의 의견을 물은 건데, 이게 정숙님의 의도 자체는 좋았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약간 현숙님을 견제한 셈이 됐죠.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견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약간 그 정적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정적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약간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게 막 크게 대세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건 당연히 아니죠. 정숙님이 그냥 견제 의도로 말한 것도 아니고. 그럼 현숙님이 이제 친하고 가까운 사이면 괜찮다. 근데 우리는 약간 그렇지 않아서 좀 어색하다. 카메라도 있고 하면서 그러니까 영수님의 탓이 아니다. 카메라도 있고 해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러면서 이제 패널이 영수님 리드를 해주면 좀 좋았을 걸이라고 말을 하고, 그 말하는 동안은 이제 차 안에서는 침묵이 흘렀고, 이렇게 웃고 정적 얘기를 했다가 다시 또 정적이 흐르니까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수 씨 입장에서는 무언가를 얘기하고 이 정적을 다시 깨기 위해서 그
패널이 얘기하는 그 사이는 차 안은 정적이었죠. 그러면서 이 정도 딱 하면 정적으로 느껴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는 되게 센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적을 깨고 막 재밌게 말은 할 수는 없어도 어떤 새로운 소재가 됐잖아요. 정적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지금 보면 정적을 얘기하다가 이 정적을 깨는 대화의 주제로 새로운 걸 가져오지 않았어. 정적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대화가 지루한 거냐?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정적으로 느껴요. 이 질문 자체는 센스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방금 한 2, 3초간의 침묵이 있었어도 그거를 이 침묵이 우리가 정적으로 느끼는가에 대한 일종의 테스트 시간으로 느껴질 거 아니에요, 상대가. 그렇기 때문에 저 질문 자체는 2, 3초간에 다시 또 주어진 정적을 정적으로 느끼지 않게 만드는 질문이니까 저건 좋았는데, 이 질문도 실은 영수님은 이 전에 만들었던 문장, 정적에서 시작돼서 끝났던, 정적으로 끝났던 그 문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콘텐츠가. 이게 이제 영수님의 장점이자 단점인 거죠, 대화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현숙님은 지금은 생각하고 있었고 아까는 왜 그랬지? 그러니까 아까는 어색했었다고 이제 어떻게 보면 말을 했잖아요, 현숙님이. 그래서 이제 이게 어색했다는 그런 표현들이 이제 정숙님이 영수님을 포장하는 이런 과정, 그런 걸 보면서 현숙님도 아 그래,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불편해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괜찮다 이렇게 표현을 더 하려고 하는 면은 있겠죠. 근데 정숙님이 이제 이렇게 한 템포 쉬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서 침묵이 괜찮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영수님하고 정숙님의 대화를 잘 보면 듣고 말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영수님도 자기가 하려는 말이 있으면 그 말을 끝마치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고, 그렇지만 말수 자체가 적어서 그게 잘 드러나진 않는데 내가 말하려고 생각한 콘텐츠를 꼭 끝을 맺어야 되는 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목적을 향해 가는, 그리고 곁다리를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에서 기인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건 영수님이 어떤 사람은 이걸 못 견뎌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신기해 이러면서 정숙님은 자기가 하려던 말을 멈추고 맞아 하면서 다시 또 이렇게 소리나는 리액션을 하고 있죠. 그렇게 소리나는 리액션을 하니까 영수님은 다시 또 입을 다뭅니다. 그러면서 정숙님이 오히려 이렇게 막 말을 계속하는 것보다 쉬어가는 걸 좀 더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쉬어가는 건 선할 수 있는데 아까 정적인 상태로 목적지에 거의 도착을 했잖아요. 쉰다는 거는 무언가 행위 사이에서의 휴식이 있는 거니까 그러기에는 이제 대화가 좀 없었던 거는 사실이지. 그렇지만 정숙님이 저 말을 했던 거는 이렇게 침묵으로 와도 괜찮다, 우리가 이렇게 침묵으로 괜찮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제 정숙님은 한 거겠죠, 그렇게 말을. 그리고 1대1 대화가 시작이 돼요. 영수님하고 정숙님의 1대1 대화가 먼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하지 않아도 영수님이 정숙님보다 현숙님에게 관심 있다고 느껴지잖아요. 표정에서도 느껴지고 눈 맞춤에서도 느껴지죠. 눈 맞추는 양에서도. 그런 것들을 안 보더라도 그냥 텍스트로만 봐도 그게 느껴져요. 처음에 정숙님이 앉자마자 영수님의 질문이 다른 대화하고 싶은 다른 남자분 없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를 끌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정숙님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이게 뭐 옥수님 차례에서 다시 말을 하겠지만 옥순 씨 같은 이런 말 들었을 때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고 다음 이러면서 넘어가 버리잖아요. 어쨌건 지금 저 말이 처음에 질문 치고는 너무 속내가 드러나 버리는 질문이긴 하죠. 근데 일부러 드러냈을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이성적인 호감이 없고 생겨나지 않을 거라면 뭐 저런 식으로 선을 그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거를 이제 선 긋는다고 느끼진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정숙님은. 관심 있는 사람 없냐 해서 출발을 하죠, 영수님의 질문이. 그리고 정숙님은 있긴 있다, 근데 나는 대화를 해봐야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어제 저녁 자리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 대화를 해봐야 감이 오는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이러면서 영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상대가 했던 말과 거의 똑같은 말에 그냥 스타일만 얹어서 대답을 했죠.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셨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콘텐츠가 없었죠, 영수님의 말에는. 그러면서 정숙 씨가 그나마 어제 저녁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거기서 영수 씨가 다시 생각을 잠깐 할 때 정숙 씨가 어제 저녁 늦게까지 계셨던데? 라고 물어봐요. 근데 영숙 씨가 여기에서 내향적인데 또 그런 자리에선 늦게까지 있고 그래요 라고 대답하거든요. 상대가 늦게까지 계셨던데? 내향적인데 그런 자리에선 늦게까지 있고 그래요. 내향적이라는 거 말고 다른 콘텐츠가 없잖아요, 지금. 상대가 질문한 거 거의 그대로란 말이에요. 상대 입장에서는 뭔가 정보를 얻는 게 없어. 이 사람이 어떤 정보를 흘리질 않아. 대화의 소재가 더 이상 흘러나오질 않아요. 지금 내향적이라는 거밖에 안 흘러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저런 내향적인 걸로 얘기를 풀어나가려면 나갈 수 있는데,
뭔가 그 대화에서 새로운 콘텐츠가 발생하지 않는 면이 좀 있죠. 덜 발생하지, 확실히. 늦게까지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정숙 씨가 어제 되게 늦게까지 있어서 라고 하면서 또 중간에 말이 들어가죠. 그런데 실은 정숙 씨가 늦게까지 있어서 라고 하면서 뭐 뒤에 좀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정도 말이 있었겠죠. 그래서 조금 뭔가 말이 있었을 수는 있는데 그것도 지금 영수 씨는 끊고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모임에서 좀 늦게까지 남아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이것도 똑같잖아 지금. 늦게까지 남아있어요. 늦게까지 남아있는 스타일이에요. 늦게까지 이걸로 지금 몇 번 대화를 오고 가는 거야 지금. 새로운 콘텐츠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같은 시간 대화를 해도 뭔가 서로가 대화를 깊이 나누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거 내가 자주 예시를 드는 건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철웅입니다. 아, 네, 철웅이군요. 네네, 철웅이에요. 성은 어떻게 되시죠? 아, 임입니다. 아, 임씨군요. 네네, 임씨예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 얼마나 시간이 허비가 되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빠르게 어떤 내가 주고 싶은 정보, 상대가 물 수 있는 떡밥들을 얹어가지고 내가 한 문장을 말해도 상대가 거기서 캐치할 수 있는 떡밥들이 많아야 돼. 그래야 대화가 착착착 이어가고 저 사람이 어디에 관심 있는지까지 캐치를 할 수 있다고 제가 정말 이런 스몰 토크 강좌에서도 말을 하고 정말 여러 강좌에서 이건 공식으로까지 만들어가지고 알려드렸잖아요. 스몰 토크 책 곧 재출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공식으로까지 만들어갖고 이걸 알려줬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게 벌써 3번을 왔다 갔다 해. 한 콘텐츠를 가지고. 새로운 정보가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대화가 재미없어도 되지. 남녀 관계에서, 이성 관계에서 그냥 좋은 사람이고 마음이 편해지고 침묵으로 그냥 이어져도 되는데 이 현숙 씨 말대로 지금은 대화를 어느 정도 하면서 서로가 알아가야 되는 시간이란 말이야. 그 시간이 너무 한정된 콘텐츠로 계속 정체돼 있다 보니까 친해지기가 조금 어려운 거지. 그리고 여기 지금 완전 정글이잖아요. 솔로나라는. 다른 사람은 빠른 시간, 짧은 시간 동안에 정보를 막 흘려가면서 상대한테 어필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나한테 특별히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한 그 경쟁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솔로나라가 영수 씨 같은 성향의 사람한테는 좀 불리할 수 있죠. 그래서 영수 씨는 어제 그 모임에서 늦게까지 논 거에서 또 콘텐츠가 발생을 해요. 어제 그렇게 늦게까지 놀면 엄청 피곤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근데 뭐 나쁘지 않죠. 이렇게 해서 서서히 주제를 변경시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영수 씨가 상대의 말을 이끌어내거나 상대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찾아내는데 약해 보여요. 왜냐면 내가 떡밥을 흘리면서 대화를 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끝맺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말을 하려다 보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는 솔직히 영수 씨가 불편하지 않을까.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근데 1대1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도 불편하게 느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영수 씨가 차라리 이렇게 상대한테 그래요 하면서 차라리 리액션을 잘해주고 상대 말을 끊지 않고 그냥 대화를 조금 더 열린 시각으로 대화에 임하면 조금 더 상대가 여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이것저것 흘릴 텐데 영수 씨의 대화가 또 그렇게 흘러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수 씨가 가진 여러 가지 다른 장점이 있지만 대화에서는 조금 개선이 필요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수 씨는 말수를 조금 줄여야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침묵도 줄여야 되지만 뭔가 말이 시작됐을 때 상대가 말을 끊고 어떤 새로운 얘기, 전혀 뜬금없는 얘기로 반응을 할 때 내가 하려던 말을 마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오히려 그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듣고 그 부분을 캐치해놨다가 그걸 갖고 말하는. 그러니까 상대를 조금 더 관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수가 적다 뿐이지 경청이 잘 되고 있는 경우는 아닌 케이스인 거죠. 근데 이러면 내가 또 비난한다고 하지만 영수 씨는 다른 장점들이 워낙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단지 이런 장면을 갖고 풀어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또 정숙 씨가 이성적인 호감이 없는 상태였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영숙 씨는 뭐가 피곤한 거 잘 모르겠고 이러면서 잘 모르겠고 하면 실은 그 다음에 뭐가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정숙 씨는 그 말을 안 들어. 저도 하면서 계속 그 호응하는 데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일단 들어야 돼. 그래서 영수 씨가 자기 말대로 내향적이면 이 말과 말 사이에 텀이 길 거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할 거라고요. 근데 생각을 하다가 상대가 벗어나는 무언가 말을 해. 그러면 그걸 못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좀 듣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죠. 근데 정숙 씨가 전략을 잘못 세운 걸 수도 있겠죠. 원래는 잘 기다려주고 호응이 좋은 사람인데 지금은 너무 잘하려다 보니까 영수 씨에게는 맞지 않는 호응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호르몬 반응이 있을 거야 라면서 영숙 씨가 호르몬 반응 얘기해서 그러는데 지금 설렘의 감정을 약간 느끼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컨텐츠 확장을 정숙 씨 쪽에서 했죠. 어쨌건 묻고 싶은 질문이었을 거예요. 설렘의 감정을 느끼고 있냐. 그래서 정숙 씨는 오늘 느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반응을 살피는데 영수 씨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 않거든. 그러니까 정숙 씨도 그걸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영수 씨가 하는 이런 행동들을 보고 이 사람은 나한테 이성적 관심이 없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처음 질문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오늘 설렌다라는 말을 했을 때 상대의 반응도 그렇고 근데 모르죠. 근데 이게 또 너무 빠져있으면 잘 안 보일 수가 있지. 그건 뭐. 근데 그렇게 빠졌을까? 그리고 영수 씨가 이제 현숙 씨와 데이트를 시작을 합니다. 두 분이서 1대1 대화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영수 씨가 많이 마셨네 하면서 먼저 말을 걸고 굉장히 웃어요. 미소가 번져요. 이런 게 투명하게 드러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솔직한 사람이죠. 반응 자체가 솔직하고 투명하고 직선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영수 씨가 가진 장점이지. 근데 이제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자제하는 것, 그리고 상대에 맞춰서 좀 감정 표현을 하는 것. 그러니까 화를 내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런 감정이 투명하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아이 같은 거야. 어떻게 보면. 순수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차분하고 이런 사람을 떠올려 보면 싫어도 싫은 티 안 내고 좋아도 그걸로 들뜨지 않고 그렇게 표정에 이런 게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떠올리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차분한 사람이 좋아요 라는 말은 실은 여기 이 안에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 예를 들어서 나도 차분해. 나도 차분한 사람이에요. 나도 사석에선 말 잘 안 해. 말이 많지 않아요. 안 믿겠지만 많지 않아. 그리고 감정 표현 잘 안 하고. 그런데 영수 씨를 차분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나를 차분하다고 판단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소개팅을 해달라고 해도 이런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차분함과 저 사람이 생각하는 차분함이 다르거든. 지금 봅시다. 영수 씨의 이런 투명함은 저는 되게 장점이라고 봐요. 자리를 좁힐 때도 아까는 이렇게 한 번 살짝 왔었는데 여기서는 두 번이나 움직이는. 물론 여기 의자가 마음대로 안 움직였을 수는 있겠지만 오래 기다리셨어요에서부터 출발을 한 질문에서 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질문을 하죠. 혼자 앉아 계시면서 많이 생각하셨냐 이렇게 물어보죠.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질문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굉장히 많죠. 왜냐면 나는 솔로에 나왔으니까 나는 솔로 과거에 출연자 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여기 나오기 전에 어떤 생각이었냐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나는 솔로라는 콘텐츠도 있고 여기에 인테리어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리고 어쨌든 나는 솔로에 임하는 서로가 그런 공감대가 있으니까 밖에서 볼 때 여기서 볼 때 여기서 임할 때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생각보다 어떻다 이러면서 상대의 공감을 이끌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정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실은 무궁무진한 선택지가 있거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한정적인 콘텐츠를 다룬다는 거죠. 대화에서. 그러면서 이제 현숙 씨가 즐거우셨어요? 로 물어봐요. 그래서 영수 씨가 방금요? 네 즐거웠어요 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정적이야. 이런 휴식을 좋아할까? 진짜로 좋아해서 저런 휴식을 계속 취하는 걸까요? 아닐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차 안에서는 서로가 배려하는 말이었지. 실은 저런 휴식을 아직은 좋아할 관계는 아니지. 저걸 그냥 좋아한다고 말해줄 뿐이지. 그러니까 아까 정숙님도 막상 멍석 깔아놓으면 잘 못하는데 라는 말을 하잖아요. 뭐를 잘 못한다는 뜻이었어? 정적을 깨는 거 그게 대화잖아요. 대화가 그 정적을 깨는 거잖아. 그럼 잘못하는 건 정적이잖아요. 그럼 정숙님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의 말이었지. 그러면서 이제 정수 씨가 계속 음료를 마시니까 속이 타시나 봐요 라고 농담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궁금한 거 없어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현숙 씨도 대화를 막 주도하는 편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건 상대에 따라서 굉장히 색깔을 달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도 발랄하고 약간 텐션 자체가 그렇게 높은 사람이면 영수 씨랑 이렇게 밝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영수 씨를 어떻게 보면 리드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현숙 씨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물론 이게 자기 스타일이나 자기 브랜드 자체가 있는데 상대에 따라서 굉장히 색깔이 달라지는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영수님과 있을 때는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이 전기수의 현숙님 같은 경우에는 현숙님 자체가 그러니까 누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이건 성향 차이지. 그러니까 11기의 현숙님은 예를 들어서 10기의 영철님하고 만나면 지루하다고 느낄 거예요. 안 맞아. 10기의 현숙님은 본인 자체가 텐션이 높고 상대를 리드하면서 상대가 좀 조용하고 이래도 혼자서 재밌는 걸 찾아. 상대에서도 찾고 상대와 같이 할 것도 찾고. 근데 현숙님은 그런 케이스는 아니지. 그래서
적당히 상대가 뭘 할 때 받쳐주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톡톡 쏘는 드립도 하고 아니면 거기에서 좀 파생되는 새로운 컨텐츠들 상대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드립을 하면서 그러면서 재밌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혼자서 이렇게 재밌는 걸 찾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영수 씨와 대화를 하면 잘 안 풀리는 거죠. 그러면서 영수 씨가 굉장히 오래 생각을 하고 첫인상을 영숙님을 선택하긴 했지만 현숙님도 있었어요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숙 씨 입장에서는 한참 생각해놓고 하는 말에 영숙 씨부터 꺼냈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니까 영수 씨는 나는 처음부터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나의 마음은 진심이에요. 라는 뜻으로 말을 꺼냈는데 현숙 씨가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지. 그리고 그건 몰랐죠? 라고 물어봐요. 아 저요? 아 네네 하면서 아 몰랐어요. 이러면서 여기서도 계속 한 번씩 버벅대. 그러니까 즐거우셨죠? 아 저요?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볼 때 좀 명확히 물어보고 그리고 상대가 어차피 몰랐을 거라고 가정하고 지금 물어봤으면 그 상태에서 자기가 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로 할 말이 지금 마땅치가 않으니까 상대가 몰랐을 걸 알면서도 물어보고 상대 입장에서는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물어보고 여기 1대1 대화인데 그럼 상대지 뭐 나지 누구겠어요? 약간 그런 것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자꾸.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느리게 진행돼요 자꾸.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현숙 씨 입장에서는 영숙님에 대한 호감도가 여전하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지. 근데 여기에서도 영수 씨가 조금 잘못된 선택을 하는 부분이 물론 막 이게 이것 때문에 크게 대세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건 아닌데 지금 여기 솔로 나온 지 며칠 안 됐잖아요. 그러면 아직 뭐 이렇게 첫인상이고 어느 정도 아직 우리가 대화도 안 해본 상태니까 아직은 뭐 이렇게 호감이라 말할 것도 없었고 지금 오늘 현숙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호감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설렘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약간 현숙님밖에 없다는 식으로 가야 그러니까 당신을 사랑해요는 아니어도 호감이 생기거나 어떤 설렘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당신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가야지 여기에서도 뭐라고 대답해 영순 씨가 오늘 한 선택이 되게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나름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어쨌든 영숙님이 다른 분을 선택하셔가지고 그게 훅 다가왔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숙 씨가 고개를 끄덕이긴 하는데 여기서 영숙님은 나한테 관심이 별로 없구나라고 하니까 그럼 현숙님 입장에서는 지금 영숙 씨를 좋아하는 마음이었는데 그 사람이 관심 없는 것 때문에 지금 나한테 온 거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썸 타다가 잘 안 돼서 나한테 온 것처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지가 있어서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오케이지. 당신이랑 있다 보니까 당신이 좋아져요. 이건 더 좋지. 그런데 다른 사람을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딴 사람한테 가서 여기 왔어요. 이렇게 되는 건 최악이지. 방금 말한 3개 선택지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선택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숙 씨는 이제 그게 마음에 들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숙님의 어떤 부분이 좋았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약간 기분이 안 좋았거든. 영수 씨의 말이. 그러니까 애초에 영숙 씨 얘기를 안 꺼냈어도 되는데 영수 씨가 되게 솔직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겠죠. 그러면서 영숙 씨의 장점은 참하고 차분한 거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현숙 씨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자신은 참하거나 차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여기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영수는 차분하고 안정감을 줘요. 저한테. 저를 다 포용할 것 같아요. 다 포용해주는데 재미없게 느꼈다고 인터뷰를 하거든요. 근데 현숙 씨가 영수 씨를 재미없다고 느끼는 포인트는 어떤 그런 포용의 측면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을 때는 곁다리를 보지 않으려는 그런 대화에서도 그렇고 어떤 생활 태도도 그런 면에서 지금 영수 씨는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죠. 직업과 잘 어울리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되게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세상을 위한 일을 하고 있고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걸맞는 성격과 태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존경할 수 있고 이 사람과 있을 때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오케이인데 현숙님은 그럴 수 있는 사람과는 좀 결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남자 패널이 차분하고 포용력 넓은데 재밌기까지 해야 돼? 이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은 차분하면서 재밌는 사람은 있죠. 근데 단지 영수 씨는 차분하지만 재밌진 않은 거지. 차분하지만 집중력이 뛰어난, 대화에서도 집중력이 뛰어나다고 표현할까요? 차분하고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이지 차분하고 재밌는 사람은 아니지. 그러니까 포용력이라는 거는 포용력을 뭐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한데 상대가 어떤 새로운 대화의 주제를 꺼내왔을 때 거기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대화에 있어서 포용력은 넓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대가 하는 거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기복이 적고
그리고 이런 감정적인 거를 제어를 잘하고 차분한 건 확실하죠. 그런 장점은 있지. 그리고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지. 그렇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죠. 재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런데 차분하면서 이런 대화에 있어서 포용력이 넓으면 재밌다고 느낄 수 있는 여지가 더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것도 어쨌건 결국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포인트들이에요. 이거는 뭐 영수 씨의 부족함이라기보다는 영수 씨가 가질 수밖에 없는 성향이지. 왜냐면 영수 씨는 자기 일에 진심인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런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간 결과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정말 좋은 일이지. 내가 이런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성향으로 세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잖아요. 가장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누굴 비난할 건 아니고 비난하고자 하는 목적도 애초에 아니고 이렇게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후로 흘러가는 장면을 보면 영수 씨는 현숙 씨의 마음을 얻고 싶었어. 그 목적에 과연 조금 더 부합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예요. 현숙 씨는 지금 대안이 있어. 여기 오기 전에도 영호 씨한테 한마디 하고 왔단 말이야. 나중에 밝혀지지만. 정숙 씨는 어쨌건 영수 씨에게 마음을 얻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조금 다른 태도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현숙 씨는 영수 씨를 알아보고 싶었어. 그거에 대해서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을 했다고 봐요. 물론 근데 거기에서도 조금 더 개선된 다른 방법이 있었을 수도 있고 영수 씨의 뭔가를 끌어낼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사귄다 한들 현숙 씨 입장에서는 뭐 좋을 게 없죠. 왜냐면 그런 식의 자기와 다른 스타일로 노력하면서 연애를 하고 싶진 않을 테니까. 그냥 영수 씨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을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건 차차 더 자세히 다룰 수 있는 날이 있겠죠.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